안녕하세요. 부부상담 전문가 이주은입니다. 여러분들 영상 제목 보고 많이 놀라셨죠? 우리가 오늘은 정말로 솔직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까지 구조는 시어머님하고 며느님의 갈등을 우리가 고부 갈등이라고 해서 너무 오래된 얘기고, 또 이거 아니면 뭐 시댁 갈등, 뭐 시누이가 뭐 또 난리를 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케이스들이 뭐 너무너무 뭐 주구장창 많이 다뤄왔잖아요. 근데 이 구조가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오랫동안 반복되어 왔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시어머니하고 며느님하고는 정말 남이거든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시어머니 입장에서도 내 아들이 사랑한다고 하는 여성을 데리고 온 게 며느리가 되는 거고, 며느님 입장에서도 내가 이 남자를 사랑하다가 보니까 그냥 어머니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기 때문에 사실 어머니하고 며느님하고는 생남이에요. 이 중간에 아드님이라고 하는, 내 남편이라고 하는 이 존재만 빠지면 전혀 그냥 나그네 1, 2 뭐 이렇게 그냥 지나가는 사람하고 뭐 똑같아요. 별로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까지 고부 갈등이 이때까지 2026년이 될 때까지도 이렇게 올까에 대해서, 사실은 진짜로 이 고부 갈등에 숨어 있는 범인이 따로 있는 거죠. 여러분들 다 짐작하시죠? 사실은 아버님이 직무유기 중이신 거예요. 각댁에 이 고부 갈등이 있다고 했을 때에는 그댁 시아버지가 도대체 뭐 하시는지를 우리는 오늘부터 크게 조명할 필요가 있어요. 어머니의 존재감, 시어머니의 존재감, 시어머니의 어떤 마음, 시어머니의 어떤 생활 전반에 대해서 시아버님은 도대체 뭘 하는지 제대로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거는 양 세대가 같이 함께 이거를 잘 볼 필요가 있어요. 어머니의 마음을 정말 제대로 알아주고 보살펴주고 인정도 해주고 당연히 위로해주고 이런 모든 것들을 하셔야 되는 건 아버님이 하셔야 되는 거고, 그게 아버님의 책임이자 의무인데 직무유기죠. 어디로 전가시키죠? 자녀 세대로 넘겨요. 당신은 뭐 하는데요? 바쁘다는 핑계로 뭐 어쩌고 저쩌고 혼자 뭐 취미 특기 생활하고 뭐 이러시면서 어떻게 보면 당신들의 또 원가족을 더 살피는 데 에너지를 낸다든지, 하여튼간 어머니 일명만 제외하고 하여튼 당신의 영역이 뭐가 있는 형상을 보이시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고, 그러니 어머니들은 자녀들이 다 커서 장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뭔가 같이 연동해서 지내야 될 애들은 자녀 부부 같은 거예요. 이거 떨어질까봐, 이거 떨어지는 게 막 어떻게 보면 막 유기불안을 느끼는 거에 가까울 정도로 내 영향력이 쟤네한테 있는지 없는지, 내 말이 쟤네들한테 반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거 확인하시느라고 불필요한 에너지도 많이 쓰고, 사실은 굉장히 어머님들도 나락 경험을 하시고 실망도 많이 하시고 자식 키워놔봐야 소용없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고 그러시는데, 궁극적으로 다시 찾아와야 될 거는 내 남편의 이 정신을 제대로 깨닫게 이거 연결시키는 거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녀 부부에서 뭘 찾으려 하지 마시고 내 남편하고 그동안 내가 어떻게 살아왔나 이거를 재조명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시아버지 사랑은 며느리다, 징글맞을 정도로 너무너무 징그러운 얘기인 거예요. 시아버지의 사랑은 반드시 시어머니여야 되지, 며느리 사랑은 시아버지다, 너무너무 소름 끼치고 징그러운 말이에요. 며느리 사랑은 누구다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애들 부부끼리 사랑하게 하고 당신들 부부끼리 사랑하십시오. 그게 정석인 거예요. 자, 다시 볼게요. 아버님 같은 경우에 어머니를 챙겨온 세월이 별로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고 좀 민망하기도 하고 좀 어색하기도 하고 이러니까 자꾸 자녀들에게 등 떠미는 경우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 경우는 아들이든 딸이든 뭐 상관없어요. 다 엄마가 이렇다, 뭐 엄마 챙겨라, 뭐 엄마가 또 이런다,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자꾸 자녀 부부에게 이렇게 보내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게 다 직무유기라는 거예요. 왜 아버님은 직접적으로 어머니하고 뭔가 해결을 하실 생각을 안 하십니까? 요즘엔 너무너무 심리학도 발달을 많이 했고 부부 상담도 얼마든지 가실 수가 있는데 왜 직면해서 어머니하고 소통하실 생각을 안 하십니까? 이제는 아버님이 나서 주셔야 되고
이제는 그만 숨으셔야 되는 거예요. 어머니하고 얼만큼 소통을 하려고 노력을 했으며 정말 대화가 안 된다라고 하게 되면 전문가를 만나세요. 얼마든지 원활하게 해결될 수 있으니까 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뭐 강의도 많이 있고 요즘 너무너무 찾아보면 도움받을 게 많이 있거든요. 그런 노력을 하려고 애쓰는 아버님의 모습만 봐도 어머님들이 훨씬 아버님을 보는 관점이 달라질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버님이 당연히 그런 의무적, 책임 있는 의무적 행동을 해주심에 따라서 자녀 부부들이 놓여지고 자유로워지고 그야말로 정말 부모님한테서 존중받는 경험을 하고 이게 세대의 정상적 흐름이 제대로 원활해질 수 있는 그 키가 아버님들한테 있다는 말씀을 오늘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숨은 범인입니다 라고 반복해서 말씀을 드려서 아마 들으면서 굉장히 불편하셨을 거예요. 근데 또 어떡해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 범인이라고 하는 단어를 쓸까 말까 저도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단어의 문제가 아니라 인식을 해야지 되는 거야. 아, 내 역할이 없는데 그게 아닌 척 했구나. 아내가 저렇게 짜증이 많고 막 애들한테 저렇게 하고 계속 반대하고 며느리 미워하고 막 이러는 아내가 문제고 아내가 예민한 거고 아내가 질투가 많고 저렇게 너그럽지 않고 며느리 괜찮은데 막 이런 얘기 했던 거 결국 내가 어떤 역할을 지금 놓치고 있는 걸 아닌 척 내가 했구나. 그렇다면 내가 숨은 범인일 수 있구나. 아내의 정서가 허한 건 내가 해야 되는 거였구나. 내 거였구나. 이거를 좀 더 정확하게 아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숨은 범인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잘 생각을 해보시는 시간을 가져보시고 용기 있게 부부가 함께 이 영상을 꼭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아닌데 라고 생각하시는 불편한 마음들 그런 내용들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건강한 부부 애착이 나라를 살립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